하이탑으로 일단 내용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O2 또 하고 뭐 이럴 거예요. 네. 하이탑 내용 먼저 하고 O2로 나중에 문제 풀고. 자, 또 어려워요. 이제 하여튼 화학 부분이랑 물리 부분은 어려워 항상. 네. 생명과학은 좀 외우면 좀 난데, 산화화는 또 어렵습니다. 산화화는 3년기 전부 다 어려워요. 네. 자, 일단 이제 반응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화학 반응, 화학 변화, 화학 반응. 일단 산화환원 반응이랑 산염기 반응이랑은 다른 거예요. 네. 산염기 반응이랑 산화환원 반응은 정의들이 있는데 정의가 달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그리고 그 정의들은 다 외워주셔야 되고, 맨 나중에 이제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까지 하면 되는데, 일단 산화환원 반응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화학 반응 중에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이 있어요. 이제 광합성 같은 경우에도 산화 환원 반응의 일종이야. 광합성 되게 중요한 반응이잖아요. 광합성이 일어나야지 산소도 생기고 먹을 것도 생기고. 근데 철의 재련 반응도 산화 환원 반응의 일종이야. 철을 재련한다는 거는 철광석을 캐다가, 철광석은 사실 그렇게 쓸모가 있지 않아요. 단단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푸석푸석한 거고요. 근데 그거를 가져다가 재련을 시키면 우리 삶에 필요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농기구, 무기, 뭐 건축 자재 이런 거 다 만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화석 연료의 사용도 산화 반응이야, 산화 반응. 네. 불 태우고 이런 거. 네.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를 쉽게 얻어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산화 반응입니다. 이런 애들의 공통점이 산소가 관여한다라는 거. 산소. 네. 산소가 관여한다. 그러니까 산화라는 뜻은 뭐냐면 산소화된다 이런 거예요. 산소화된다. 산화 반응은. 자, 그래서 그 예들을 볼 건데, 광합성과 세포 호흡, 예, 원시 대기는 주로 메테인이 많았고요. 예, 암모니아, 수소, 수증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렇게 이루어져 있었는데, 예, 광합성을 하는 애가 갑자기 이제 나타나는 거죠. 예, 남세균이라고 하고 시아노박테리아라고도 합니다. 남세균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 시아노박테리아라고도 해요. 얘가 광합성을 해. 광합성하는 세균이야. 근데 광합성할 때 물하고 이산화탄소를 반응해가지고 산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기물이 만들어지죠.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건 산소가 나오는 반응인데 어찌됐건 산소가 관여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산소가 많아짐에 따라서, 공기 중에 산소가 많아짐에 따라서 오존층도 생기고, 산소가 오존으로 바뀔 때 자외선을 흡수하거든요.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오존이 되면서, O3가 되면서. 근데 얘가 반대로 올 때도 자외선을 흡수해요. 그러니까 산소가 많아져서 오존층이 생긴 거예요. 오존이 처음부터 많아진 게 아니고, 산소가 많아져서 오존층이 생겼고, 오존이 다시 산소로 될 때도 자외선을 흡수해. 그래서 육상의 생명체들이 이제 태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광합성이 산화환원 반응의 일종이다. 그건 이제 뒤에서 이제 다시 또 배울 거고, 세포 호흡도 산화환원 반응의 일종이에요. 포도당과 산소로부터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하는 과정인데, 그때 이제 에너지도 얻는데, 이것도 산화환원 반응의 일종입니다. 철의 재련. 산화철은 약간 붉은색이고 뭐 이래, 뭐 검은색도 있고 그러긴 한데, 산화철 3, 뭐 이거는 이제 철인데, 3이면 이제 삼가 플러스라는 의미인데, 하여튼 요런 애가 코크스와 만나서 재련이 되는 건데요. 산화철은 산소랑 결합한 철이거든요. 산소랑 결합한 철. 걔가 산소를 뺏겨요, 뺏겨.
산소가 떨어지는 반응이 일어나. 산소가 분리되는 반응이 일어나. 그런 반응이 이제 환원 반응이야. 환원 반응. 환원이 돼. 환원. 구체적으로는 이제 다시 얘기할 거야. 자,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에 의해서 철을 만들 수가 있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무기, 화폐, 농기구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이제 사용한 거죠. 화석연료 태우는 것도 산화 환원 반응이고 산소랑 반응시켜야 되잖아요. 불 붙이려면 산소가 꼭 필요하잖아. 그래서 화석연료 연소 반응은 산화 반응이고 산화 반응. 그래서 손쉽게 좀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석탄, 석유에 저장된 에너지를 그냥 불만 붙여주면 에너지가 팍팍 나오죠. 그래서 산업화의 산업 발전에 이제 이바지했다. 화석연료 연소 반응이. 근데 그 알고 보면 그것도 산화하는 반응이다. 그래서 전부 다 이런 반응의 특징은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이고요.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입니다. 전부 다. 이 반응식들이 다 하나씩 있네. 여기는 산소가 나오고, 여기 산소가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요 산소가 이동하고, 여기는. 요 산소가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연소 반응이 일어나서. 저런 애들은 다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이다. 자, 이제 정의를 보겠습니다. 자, 산화 환원 반응의 정의는 이 책에서는 이제 두 종류로 이제 알려주는 건데, 산소 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과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을 알려주는 거예요. 뒷편에 이제 전자의 이동 나오네요. 산화라는 말은 이제 산소화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산소화된다. 산소랑 결합을 하면 산화됐다라고 얘기해요. 산소랑 결합을 하면. 반응식을 잘 보면 이제 석탄을 태워. 근데 석탄이 탄소로 돼 있어요. 요거를 산소랑 반응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건데, 자, 요 탄소 입장에서는 산소랑 결합을 하는 거지. 산소랑 결합한 거잖아. 이산화탄소가 되면 산소랑 결합한 거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산화되었다 라고 얘기해. 산화되었다. 산소를 얻으면 산화. 근데 환원은 원래 산소를 잃어야 되거든요. 잃어야 돼. 환원은 돌아왔다. 원래대로 돌아왔다. 산소랑 반응했다가 산소를 잃어버리면 환원되었다라고 해요. 환원되었다. 이 보기는 그렇게 좋은 보기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네? 여기 일어나서 그런데.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의는 산소랑 결합을 하면 산화고 산소가 떨어지면 환원이야. 요게 그래도 제일 적합하게 있는 것 같긴 하네. 요거 봐봐요. 산화구리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산화구리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산소가 여기 있다가 떨어졌어요. 산소를 잃어버리면 환원이라고. 산소를 잃어버리면 환원. 근데 이 일산화탄소는 이제 이 반응 후에 봐봐. 일산화탄소였는데 이산화탄소가 됐거든. 산소가 하나가 붙은 거거든요. 산소가 붙으면 산화. 산소를 얻으면 산화.
산소를 잃으면 환원. 잠깐만 넘기지 말아주시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리를 겉불꽃에, 이게 겉불꽃이 있고 속불꽃이 있거든요. 겉불꽃에 두면 열 에너지 공급해 주는 거고, 주변에 여기 산소들이 많이 있어. 공기 중에 있는 산소.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구리가 산소를 얻어. 그래서 산화구리라고 하는 게 돼. 산화구리. 그래서 요 구리가 요 산소를 얻었죠? 그러면은 구리는 뭐 됐다? 산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산소를 얻으면. 근데 이때 산소는 환원되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요거를 설명하려면 이제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으로 설명해야 돼, 사실. 그러니까 환원됐다라고 하는 거는 산소를 잃어버렸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산소를 잃어버렸다, 이게 말이 되나 싶잖아, 그치? 근데 정의가 하나 더 있어. 얘가 이제 산화구리가 될 때 얘는 이가 플러스 양이온 되고 얘는 이가 마이너스 음이온 되거든요. 얘는 그냥 제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무튼 전자를 얻는 반응이 일어나. 전자를 얻으면은 환원이야.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에요. 산소를 얻거나 전자 잃으면 산화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산소를 얻었구나 해도 되고, 얘가 구리가 지 혼자 있으면 전자를 잃거나 얻은 건 아니거든. 그냥 제로가거든. 근데 그런 애가 이제 이가 플러스가 됐다라는 거는 양이온 됐다라는 건 전자 잃어버린 거거든요.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 어렵지? 어려운데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억하는 건데. 자, 석탄 연소할 때 봐봐요. 산소랑 붙었죠? 그러면 산화. 근데 원래 하나가 산화되면 하나는 환원되게 돼 있어, 사실은. 이게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산소를 잃으면 누군가는 얻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산화 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라고 해요. 산화 환원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누가 산화가 되잖아? 누구는 환원되게 돼 있어. 근데 이거를 지금 요 정의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산소를 잃어버려야지 환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산소를 잃어버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실은 전자를 얻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전기음성도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돼가지고, 어찌됐건 얘가 산화된 건 확실해. 그러면 이제 얘는 환원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는 산소랑 결합한 거 확실하잖아. 철의 재련. 자, 뭐 이렇게 야산에서 이제 철광석을 캐면, 철광석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런 산화철이 주성분이고요. 거기에다가 광석이 있는 거, 광석. 산화철에다가 돌멩이가 있다고, 돌멩이. 근데 산화철은 산소랑 결합되어 있는 철이야. 그래서 사실 철이 아니야, 산화철이지. 근데 얘를 막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코크스라고 하는 애를 또 집어넣어. 근데 코크스는 원래 탄소로 돼 있어, 탄소. 석탄 같은 거. 석탄인데 석탄을 쪄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가루는 아니고 이제 덩어리진 상태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석회속도 집어넣어. 근데 이거를 막 때려넣어. 막 때려놓잖아? 그럼 여기에 산소가 부족해. 그래서 처음에 뭔 일이 일어나냐면, 코크스랑 산소랑 반응해가지고 일산화탄소가 돼. 일산화탄소랑 이산화탄소 차이는, 여기 산소가 하나 붙어 있으면 일산화탄소, 여기 두 개 붙어 있으면 이산화탄소.
보통 탄소가 타면은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이산화탄소가. 그게 안정화 물질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막 때려 놓으면은 산소가 부족해. 그래서 얘가 불완전 연소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불완전 연소가 되면은 일산화탄소가 생겨요. 일산화탄소. 근데 왜 굳이 이거 위험한 거거든 사실. 일산화탄소 많으면 막 사람 죽고 이러거든요. 이거를 왜 만드냐면 옆에서 써먹으려고. 이 일산화탄소가 이 자기는 이산화탄소가 되고 싶은 애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산소를 이렇게 뺏어가요. 산소를 빼앗아 가니까 일산화탄소는 산소랑 결합했으니까 뭐 된다? 뭐라고 해야 돼? 산화되었다 라고 얘기해야 돼. 이해가? 산소가 하나였는데 두 개가 됐잖아요. 산소가 많았죠. 그럼 얘는 산화됐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산화철은 산소를 뺏기고 철만 남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야? 산소를 잃어버리면 뭐다? 환원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환원이 되는 애가 있으면 하나는 산화가 되는 애가 있어. 산화 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래서 구리판을 겉불꽃에다가 베었을 때는 주변에 있는 산소랑 결합하면서 산화구리가 돼. 근데 산화구리 색깔이 까만색이에요. 까만색. 얘도 보시면 검은색이 돼. 근데 그렇게 산화구리가 된 애를 다시 속불꽃에다가 넣는 거예요. 겉불꽃과 속불꽃 차이는 겉불꽃은 거의 완전 연소를 하기 때문에 뭐 일산화탄소나 아니면 탄소나 이런 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산소 공급이 잘 일어나니까 여기 산소 공급이 잘 되니까. 근데 속불꽃은 산소 공급이 잘 안 돼. 왜냐면 여기서 다 타버리니까. 봐봐. 그래서 속불꽃은 어떻게 되냐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고요. 불완전 연소가 일어난다는 건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일산화탄소 같은 게 생긴다는 거. 또는 이제 그냥 탄소. 그냥 탄소는 그을음이에요. 그을음. 어떻게 되지? 하여튼. 그러면은 걔가 뭐 하냐면 여기는 이제 일산화탄소로 소개를 했는데 산화고리에 일산화탄소가 붙으면 일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되고 싶은 애야. 그래서 봐봐. 여기 있는 산소를 떼가 이렇게. 그러면 일산화탄소는 산소를 얻었으니까 뭐 된 거예요? 산화된 거죠. 산화구리는 산소를 잃었으니까 환원된 거죠? 그럼 잘 봐봐. 여기 안에 잘 봐봐. 여기 구리 색깔 돌아왔죠? 보여요? 구리 색깔 돌아온 거? 그래서 원래 구리로 환원된 거야. 근데 이걸 좀 실험해 보면은 환원이 됐잖아. 그러면 이거를 빼는 동안에 다시 또 산화되더라고. 왜냐면 주변에 산소랑 많으니까. 온도는 높아가지고 에너지는 많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게 여기서는 잘 보이는데 빼잖아? 그러면 다시 까만색으로 다시 오는. 그래서 환원시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런 실험도 있고, 그 다음에 구리는 원래 좀 붉은색을 띠고 있어서 요런 표현을 씁니다. 검은색으로 변한 부분 속불꽃에 넣으면 다시 붉은색으로 변한다. 구리가 원래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구리를 그냥 구리 가루를 가열을 막 해요. 도가니에다 넣고 그러면 산소랑 붙어가지고 산화구리가 돼. 산화구리가 돼요. 근데 그 산화구리 된 애를 다시 탄소가루랑 같이 넣고 가열하는 거예요. 산화구리가 된 애를 탄소가루랑 넣고 가열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 탄소가 있고 산소가 있으면 이산화탄소 되는 게 좀 자연스러운 일이야. 이게 안정화 물질이어가지고 이거를 가열하고 한참 동안 이제 가열하면 탄소랑 여기 산소랑 결합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근데 얘는 기체니까 이렇게 뽀글뽀글 나와 이산화탄소가. 그 다음에 남는 거는 구리. 여기 나중에 이 구리로 다시 환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석회수에 이제 녹아 들어가면은 탄산칼슘, 앙금, 흰색 앙금이 생겨. 흰색 앙금이 생기면 뿌옇게 되는 거죠. 뿌옇게 흐려진다. 뿌옇게 흐려집니다. 이산화탄소가 석회수에 들어가면 뿌옇게 흐려져. 여기서는 이제 여태까지 어찌됐건 산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산화하는 반응이 이제 일어나는 걸 살펴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 이동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 19쪽 먼저 보는 게 낫겠다. 19쪽에 잠깐 봅시다. 방금 설명한 건데. 자, 원래 구릿가루가 약간 이렇게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이거를 가열하는 거야. 그러면 공기 중에 산소랑 막 결합해. 그럼 이렇게 산화구리가 돼 있어, 검은색. 얘를 다시 여기다 넣는 거죠. 탄소가루랑 같이 가열하면은 나중에 여기 이산화탄소 나오면서 뿌옇게 흐려지고 여기는 다시 붉은색 구릿가루 같은 게 이제 생긴다. 산화됐다가 환원되는 거죠, 지금. 요렇게 되는 거는 산화되는 거고, 구리 입장에서 산화구리가 환원돼 가지고 구리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해 가실까요? 탐구 문제 1번, 2번 한번 해보시고. 자, 옳지 않은 거. 1에서 증가한 질량은 구리와 결합한 산소의 질량과 같다. 이 맞아요. 이제 가열하면 이제 질량 증가하는데 공기 중에는 산소랑 결합하면서 질량 증가하는 거고. 1에서 전자는 구리에서 산소로 이동한다. 아, 요거는 이런 거죠. 이렇게 되면 구리는 아무래도 금속이기 때문에 산소랑 결합하면서 뭐 요런 식으로 돼. 지금 반응식이 나와 있긴 하지, 그치? 그러면은 전자가 구리에서 산소로 이동한 게 맞아요. 그 다음에 구리의 산화 반응만 일어나고 환원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틀렸는데, 구리는 산화가 됐고 산소는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환원이 일어난 겁니다. 산소는. 과정 2에서 시험관 안에 들어있는 물질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시험관 안에 들어있는 질량이 감소하죠, 감소.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만큼이 날아가니까. 틀렸고 답이고. 그 다음에 과정 2에서 산화구리는 구리로 환원되고 탄소는 이산화탄소로 산화된다. 맞는 표현이고요. 석회수는 반응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검출하는 데 사용된다. 맞아요. 뿌옇게 흐려지면 이산화탄소가 있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과정 2에서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것은 이산화탄소와 석회수의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기. 아, 이거 좀 어려운데. 무조건 다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고, 봐봐요. 이산화탄소랑 칼슘 뭐 이런 거 있어야 되고, 칼슘이온 이런 거 있어야 되고, CaCO3 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CaCO3 일단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이제 탄산이온 같은 게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해야겠다. 탄산이온 뭐 이런 게 돼요. 그런 게 이제 반응해가지고 이렇게 뿌옇게 흐려지는 건데, 이게 있잖아, 이게 결합을 할 때 이게 산화수의 변화가 없어요. 이게 산화수라는 걸 안 배워가지고 잘 좀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원래부터 칼슘 이온이었는데 결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전자 주고받는 건 없어요, 사실. 전자 주고받는 건 없는데 그냥 자기네들끼리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결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요런 반응이 일어날 때 산화 환원 반응이 안 일어나요. 어? 이거는 전자를 주고받고 이러진 않아. 원래부터 이온이었는데 결합을 하는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하죠. 이거 앙금 생성 반응. 앙금 생성 반응은 산화 환원이 아니야. 어? 산화 환원이 아니에요. 그냥 지네들끼리 그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이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앙금 생성 반응은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닙니다.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번 한 번만 더 네? 설명해 주시면요. 2번이요, 2번? 그러니까 얘가 지금 요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를 정체를 하되 얘가 구리 이가 플러스가 되고 얘는 산소 이가 마이너스가 되거든. 근데 요거는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전자를 주고받는 건 없거든요. 근데 얘가 요렇게 될 때 전자 두 개 잃어버린 거지. 이거 이해가? 얘는 요렇게 되면서 전자를 잃은 거야. 전자를 잃으면은 산화라고요, 산화. 전자를 잃으면. 근데 산소도 지 혼자 있을 때는 전자를 잃거나 얻은 건 아니었는데, 이 O, E가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거는 전자 두 개 받았다라는 소리거든요. 전자를 받은 거죠. 전자를 얻은 거죠. 전자 얻음.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라고 합니다. 환원. 자, 그래서 아무튼 산화 환원 반응이 둘 다 일어난 거야. 전자는 구리에서 산소로 이동한다. 이 말 맞는 거죠. 그러니까 구리에 있던 전자가 산소로 이동한 거야. 구리에 있던 전자가 산소로 이동한 거야. 자, 가와 나에서 불꽃을 넣은 후 구리판의 질량 변화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가에서는 질량이 증가하는 거죠. 가에서는 산소가 붙으니까. 나에서는 여기 붙어있던 산소가 이제 이산화탄소가 돼서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건 질량 감소하죠. 그 다음에 환원되는 물질은 가에서는 산소가 환원이 되는 거예요. 산소가. 나에서는 산화구리, 그러니까 산화구리가 환원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반응식을 보는 게 더 좋은데, 자, 요 반응에서는 산소가 여기 이가 마이너스 이런 애가 되면서 환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산소를 써야 되는 거고, 여기서 환원되는 거는 얘를 써야 돼. 얘 산화구리. 산화구리가 환원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산소가 환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나에서 알코올 램프에서 알코올이 완전 연소되는 반응과 구리판에서 일어나는 반응에서 공통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을 쓰시오. 둘 다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거예요. 알코올 램프가 완전히 연소될 때 이산화탄소 생기고, 여기서도 일산화탄소랑 산소랑 아무튼 결합을 해가지고 이산화탄소 생기는 겁니다. 둘 다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거죠. 14쪽에 다시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그러니까 전자를 잃으면 산화라고 하고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라고 해요.
전자를 잃으면. 근데 산소랑 결합하는 거가 알고 보면 전자를 잃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산소라는 애는 전자 원래 되게 잘 뺏어가는 애야. 그래서 산소랑 붙잖아. 산소가 결합을 하잖아. 그러면 전자 뺏긴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산소랑 결합한다가 전자를 잃는다랑 약간 비슷한 거야. 산소가 원래 전자 잘 뺏어가는 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환원은 전자를 얻는 거야. 뺏겼던 애를 다시 얻는 거야. 근데 이게 산소가 꼭 없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정의가 필요한 건데, 무슨 얘기냐면, 자, 뭐 이런 거. 이런 거 봐봐요. 나트륨이랑 염소랑 결합을 해가지고 염화나트륨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산소는 전혀 보이지 않잖아. 이거는 전자가 이렇게 되면서 플러스가 되니까 이거 전자를 잃어요. 전자를 잃으면 산화. 얘는 이렇게 될 때 여기 마이너스가 되잖아. 이렇게 전자를 얻으니까 이거는 환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산소가 주고받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얘는 전자에 의한 산화 환원 정의를 밖에 못하는 거지. 그래서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 됩니다.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 됩니다. 그러면 산소가 관여 안 해도 그냥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 산화가 맞아요. 전자를 잃으면은 산화, 전자를 얻으면 산화. 처음에는 이제 산화환원 이름 붙일 때는 산소랑 결합하면 산화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과학자들 이제 뭐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전자를 잃으면 다 산화라고 해야겠다 이거야. 이거는 이제 정의를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따라 주셔야 됩니다.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게 보시면 구리 이온에다가 황산구리 수용액은 구리 이온이 많은 거야. 물론 황산 이온도 있겠지만 이렇게 일단 아연판을 담궈놔요. 아연은 이제 ZN이거든요. 근데 얘가 시간 지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 박지감이 소리가 안 나오는데. 알았어. 잠깐만요. 자, 요런 일이 벌어지는데 아연판을 넣으면 요것도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그 금속들 가운데에서도 전자를 잘 뺏어가는 금속이 있고 전자를 잘 주는 금속이 있어요. 그렇지. 나오나? 나오긴 나오네. 31쪽에 잠깐 보세요. 전자를 잘 주는 애가 있고 잘 뺏기는 애가 있는데 31쪽 여기 봐봐. 여기 요거 이것도 원래 외워야 되는데 이렇게 돼. 칼, 나마, 알, 철 한번 끊고 니, 주, 납수, 구, 수, 은, 백, 금 위에 한글 써볼게요. 칼, 나마, 알, 철 ZN이 아연이 아연. 니, 주, 납, 수, 구, 수, 은, 백, 금. 칼칼나마라처 니주납수 구수는 백금. 칼칼나마라처 니주납수 구수는 백금. 칼칼나마라처 니주납수 구수는 백금.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성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금속에서 반응성은 전자를 주는 거거든요. 일로 갈수록 전자를 잘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전에 뭐 있었냐면요. 구리 이온하고 아연 금속하고 이제 만난다고 요런 거였어.
근데 잘 봐봐요 이게 아연이 전자를 잘 줘요 구리가 전자를 잘 줘요? 아연이죠. 근데 이미 구리는 전자가 없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잘 주는 건 아연이고 구리는 뺏어오는 거예요. 응? 그럼 얘가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연이 얘한테 전자를 줘. 얘는 구리가 되고 얘는 아연 이온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반응이 왜 일어나냐면 아연이 전자를 더 잘 주는 애야 구리보다. 그래서 얘가 전자를 주고 아연 이온이 돼. 그러면은 이제 얘가 원래 사실은 얘가 좀 파란색이야 원래 파란색. 근데 반응이 자꾸 진행되다 보면은 얘는 이제 얘는 수용액에 녹아 있는 애고 얘는 붉은색이긴 한데 녹아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파란색이었던 이 구리 이온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진짜 파란색이었는데 약간 옅어졌지. 이게 옅어져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 아연판에 이 구리가 이렇게 덕지덕지 막 붙어 여기. 얘가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연은 이렇게 녹아요 녹아. 아연 이온이 돼서 녹아요. 이런 반응이 일어나. 근데 이 반응이 일어날 때 무슨 산소의 이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없는데 얘도 산화 환원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전자를 잃어버리면 산화. 전자를 이렇게 보면 잃었잖아 전자를. 전자 잃었지? 산화. 전자를 얻었어요 그쵸? 플러스였는데 빵이 됐거든요. 전자 얻은 거야 이거. 전자를 얻은 거야. 전자를 얻는 환원 이렇게 일어나. 자, 그래서 자, 앞에서 한 거지만 구리는 전자를 잃어요. 산화. 산소 입장에서 전자를 얻는 거야. 환원. 자, 산소가 관여하지 않아도 반응 전후를 봐서 전자를 잃어버리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잘 읽어봐 주시면 황산구리 수용액에 아연판을 넣었을 때 봐봐 붉은색 구리가 석출되며 수용액의 푸른색은 점점 옅어진다. 왜냐면 구리 이온이 물에 녹아있으면 파란색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옅어지는 거고 아연은 전자를 잃고 아연 이온으로 산화되어 용액 속에 녹아 들어가고 용액 속의 구리 이온은 전자를 얻어 구리로 환원되어 속출된다. 자.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연이 반응하는 것은 아연의 반응성이 구리보다 크기 때문이다. 아연이 전자를 잘 잃기 때문이다. 그 경향성이 뭐냐면 칼칼나마라철 리즈납수구순 백금이다 뭐 그런 거예요. 자, 아연을 산성 용액에다 집어넣어도 아연이 전자를 잃어버리고 아연 이온이 되기 때문에 산화가 된 거고 수소 같은 경우에 전자를 얻어가지고 지금 수소가 되거든요. 그럼 수소는 환원된 거다. 이런 게 다 나와. 이런 게 질산 은 수용액에다가 구리를 넣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데 질산은은 Ag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랑 있는 애인데 거기에 있는 Ag 플러스랑 구리랑 반응을 하는 거야.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외워야 될 때 나마 철 니주 납수 이건 수소야 수소 구리 은 백
100부터 해야 되는구나. 100금. 100금 금. 100금이 플래티넘. 금. 자, 여기 봐봐요. 구리랑 은 중에 누가 더 전자를 잘 주는 거예요? 구리가 더 잘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은 이온이 지금 전자가 모자란 상태거든요. 얘 전자를 얘한테 줘, 이렇게. 전자를 주고 얘는 산화. 이해가시죠? 전자를 얻으면 환원. 근데 이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구리 이온이 자꾸 생기니까 여긴 투명했는데 약간 푸른색으로 바뀌었지, 그치? 푸르게 되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은이 여기 쭉 석초된 거야, 은이. 이 은이야, 은, 진짜로. 은이 석초된 거야. 구리는 높고. 근데 이런 산화 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21쪽에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잔뜩 뭐 나와 있는데 21쪽에 보면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닌 거. 아, 이것도 어렵네. 이것도 혼자 풀기는 좀 그렇다. 일단 아닌 거를 보면 얘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3번. 어렵지 이거는. 근데 왜 다른 애는 왜 맞게 되냐면요. 아, 이게 이제 전기 음성도라는 걸 알아야 돼가지고 이게. 하여튼 이렇게 줄이 결합하잖아요, 줄이. 이거는 뭐 뺏고 얻고가 없었는데 줄이 결합하면은 질소가 사실 산소 전자를 뺏어가요. 요거는 이제 산소가 뺏고 있다가 그냥 자기 혼자 튀어나오면은 이제 뺏겼던 거 되찾아오는 건데, 이런 거 그런 게 없고, 요런 건 제로였다가 마이너스 되고, 이거는 이제 제로였다가 플러스 되고, 요거는 방금 배운 거긴 하고 산화, 이게 그 산화철이 철로 환원되는 거죠. 여기 산화수라고 하는 걸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는 나중에 해야 돼. 보기로 나오면 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어려워. 자, 일단은 조금 풀어보고 개념 확장해서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그래도 찾아보면서 1번에서 7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맞춰볼게. 반응을 하여튼 외우긴 해야 돼요. 이게 철의 재련. 이게 사실 중간 단계가 그냥 이것만 보고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탄소랑 산소랑 결합해가지고 이산화탄소 생길 거예요. 이렇게 이산화탄소 생기고, 요거는 요렇게 산소가 떨어지니까 환원됐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산소 붙었으니까 산화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메테인의 연소 CO2 생깁니다. CO2 생기는데 하나만 쓰면 되네. 탄소 하나니까. 그래서 이것도 요렇게 될 때 산소랑 탄소랑 결합하기 때문에 산화됐다라고 쓰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원래 수소에 의한 정의도 있긴 한데요. 아무튼 이게 전자를 얘가 얻어오는 결과가 돼서 얘가 산화가 되면 얘는 환원됐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엽록체에서의 광합성, 요거 이제 산소 나오는 거 혹시 아시죠? 이산화탄소랑 물이랑 반응해서 포도당과 산소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되는데 사실은 요게 요렇게 될 때는 요게 요렇게 될 때 이거는 환원됐다라고 해야 돼요. 환원되는 거고, 요렇게 될 때는 수소가 붙었던 애가 떨어지면 산화거든요.
이게 산화됐다라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요것도 산화수라는 걸 알아야 돼가지고 정확하게 하려면 산화수라고 하는 걸 할 줄 알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얘가 이제 뭐 이따가 이제 엽록체 이거는 다시 나오니까 보고요. 미토콘드리아에서의 호흡, 포도당과 산소랑 결합해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는 건데, 요거는 이제 산소랑 결합하면서 되는 거여서 이거는 산화라고 쓰시면 되고, 요거는 환원이라고 쓰면 되긴 하거든요. 아무튼 써져 있는 거는 다 썼고요. 화학식은 썼고, 그 다음에 가라에서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자, 이게 산화되는 거, 요거 CO2가 되니까 산소랑 결합하니까 산화되는 거 맞죠? 이게 환원되는 거고. 여기서 메테인의 요 탄소 기준을 하는 건데, 탄소가 산소랑 이렇게 붙으니까 메테인이 산화된 거야, 메테인이.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애는 환원됐다라고 쓰시면 되긴 해. 얘는 환원된 거고. 자, 엽록체에서 자, 산화되는 애는 이제 얘가 환원되는 거고요. 이산화탄소가 환원되는 거고요. 물이 산화되는 건데, 물이 산화되는 건데, 그거는 또 왜 그러냐면, 어려워요. 자, 요 상태로 있는 게 물인데, 산소가 전자를 수소보다 잡아당기는 성질이 더 세. 그래서 이 상태로 있을 때 사실 전자를 산소가 이렇게 뺏고 있었어요. 원래는 뺏고 있었는데, 얘네가 떨어지면은 자기가 공급해주고 있던 전자를 가지고 떨어져요. 뭐 어려운 얘기인데, 아무튼 수소가 떨어질 때는 전자를 뺏기는 효과가 있어. 어렵지? 어떡하냐. 수소가 떨어질 때는 이런 거야. 수소가 나한테 전자 주고 있었어요, 원래는. 근데 수소가 떨어지면은 자기 주고 있던 전자를 가지고 가. 그럼 수소가 떨어질 때는 전자를 뺏기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소랑 결합을 하면은 산소가 전자를 빼앗아가는 거고, 수소가 떨어지면은 수소가 주고 있던 전자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얘는 지금 수소가 떨어진 거거든요. 수소가 떨어지면은 산화되는 거야. 자기가 주고 있던 전자를 갖고 떨어져가지고. 어떡하냐. 하여튼 그런 건데, 어떡하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물이 산화되면 요게 환원되는 거야, CO2가. 그 다음에 이제 호흡에서는 이 포도당이 산화가 되는 거고, 이 산소는 환원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외울 수밖에 없는데. 2번. 시험관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이게 원래 산화구리가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검은색 가루가 일단 이제 현상만 쓰는 거여가지고요. 검은색 가루가 붉게 변한다. 붉은색으로 변한다. 흑해수는 어떻게 변하냐? 뿌옇게 흐려진다. 자,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을 각각 쓰시오. 그러니까 이게 석회수가 뿌옇게 되는 거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야. 그건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고 여기서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산화되는 물질은 탄소가루예요. 탄소가루. 왜냐하면 탄소가루가 이제 탄소가 산소랑 만나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되는 반응이 일어나니까. 환원되는 거는 산화구리예요. 산화구리 바로 열고 2 써야겠다. 산화구리 2. 자, 그 다음에 가에서 구리는 이제 산화되는 건데요. 전자를 잃는 게 맞고요. 구리가 잃은 전자는 산소로 이동한다. 맞습니다.
가에서 구리판 전체 질량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산소가 달라붙으니까. 나에서 검게 변한 부분은 속불꽃에 넣어야 돼. 속불꽃. 겉불꽃에 넣는 게 아니라 속불꽃에 넣어야지 일산화탄소를 공급받아 가지고 다시 산소가 떨어지면서 구리로 환원됩니다. 속불꽃. 4번에 이 반응에서 발생한 기체는 아연 조각이랑 염산이랑 반응하면 수소 기체 발생하는 거고요. 이 반응에서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을 각각 쓰시오.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죠. 반응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얘가 이가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전자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연이 산화되는 물질, 산화 되는 물질. 그 다음에 얘 HCl 얘가 환원되는 물질. 반응 전후 아연 조각의 전체 질량은 어떻게 되냐? 감소하죠. 왜냐면 아연이 이온화 돼가지고 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아연 조각의 질량은 감소하는 게 맞습니다. 선생님이 7번까지 해보라고 한 거죠? 다 어렵네. 자, 드라이아이스 내부, 드라이아이스 정체를 아셔야 돼요. 드라이아이스는 원래 이산화탄소가 고체 상태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구멍을 만든 후 마그네슘 조각을 넣고 불을 붙였더니 연소 반응이 일어났다. 연소 반응이 마그네슘 조각을 넣고 연소 반응이 일어났다. 그럼 이제 산화 마그네슘 이런 거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떨어지고 나면 뭐만 남냐면 탄소만 남아. 탄소가 흑연이야. 흑연. 흰색 가루가 산화 마그네슘이고 검은색 가루가 탄소예요. 탄소. 흑연. 이 반응에서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 각각 쓰시오. 산화되는 물질은 마그네슘이네. 마그네슘. 왜냐면 마그네슘이 산소랑 결합하니까. 나머지 환원되는 물질은 CO2 쓰면 되고, 반응 전후 마그네슘 질량은 원래는 증가하는 거죠. 산소가 달라붙으니까 산화 마그네슘이 되면서. 연소 후 남은 흰색 가루와 검은색 가루는 각각 무엇이냐? 흰색 가루는 산화 마그네슘이고 검은색 가루는 탄소. 6번에 다음은 세 가지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이 반응에서 산화되는 물질만 있는 대로 쓰시오. 자, 산소랑 결합했으니까 탄소가 산화되는 물질이에요. 이거 어려운데 이거는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니야.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고 뭐 변화되는 거 사실이 없어요. 이거는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니야. 앙금 생성 반응이야. 그 다음에 이거는 산소가 떨어졌네. 산소가 떨어지면 환원이고요. 그럼 여기 산소가 붙는 거네. 산화되는 물질 수소네. 수소. 푸른색 황산구리 수용액에 철 조각을 넣었더니, 근데 이거 반응이 가야 되고요. 칼칼라마라 철주 니수납수구순 백분이니까 철이 전자를 잘 줄 거고. 자, 푸른색 용액이 옅어졌다. 그러니까 구리 이온과 철하고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구리가 석출될 거고 철은 이제 녹겠지. 근데 이 황산이온이라고 하는 거는 구경꾼 이온이에요. 가만히 있는 구경꾼 이온은 이온수의 변화가 없고, 줄어드는 애가 지금 구리 이온이죠. C. 철 이온은 점점 늘어나겠네. B.
잠깐 쉬었다고 할게요. 어렵긴 한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꼭 외워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생명현상과 관련된 산화환원 반응. 자, 광합성이나 세포호흡에서의 산화환원 반응. 자, 광합성 할 때, 요게, 원래 이제 그 산화수라고 하는 게 있어, 산화수. 하여튼 가르쳐 주기는 해볼게, 어찌됐건. 산화수라고 하는 거는, 뭐 산화된 정도를 말하는 건데, 이산화탄소가 뭐 이렇게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근데 얘 결합이 있잖아요. 요렇게 결합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산소가 탄소보다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세. 그래서 여기에는 원래 짝대기 하나에는 공유결합이라고 해서 전자가 얘가 하나 내놓고 얘가 하나 내놓고 얘가 하나 내놓고 얘가 하나 내놓고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얘가 하나 내놓고 얘가 하나 내놓고. 근데 이게 공평하지가 않고 산소가 전자를 이렇게 가져가는 결합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왜냐면 얘가 양성자가 많고 이래가지고 얘보다 양성자가 많아가지고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요. 그럼 얘를 산화수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전자를 하나, 둘, 셋, 네 개 뺏긴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개가 지금 이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산화수가 플러스 4가 돼요. 왜냐면 전자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뺏겼으니까. 근데 얘는 산화수가 얼마가 되냐면 전자를 이 하나당 2개씩 뺏어온 거예요. 2개씩. 그래서 이런 산화수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산화 상태를 표시를 합니다. 근데 얘랑 이제 물이랑 이제 요 물이랑 하는 거죠. 물. 물도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여기 결합한 애들 전자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뺏겨요. 얘한테. 얘는 하나를 뺏겼으니까 그냥 산화수가 플러스 1이고 얘는 얘한테 하나 얘한테 하나 얻어왔으니까 산화수가 마이너스 2야. 뭐 요런 상태로 있다가 반응을 해요. 이제 이런 애가 됐대. 포도당 이런 애가 됐대. 포도당 이런 애가 됐대요. 그래서 이게 산화수 세는 방법이 원래 있어. 이거는 이제 사실 화투 이런 거 배워야 돼. 화투 고3 과정 이런 거 배워야 돼서 얘가 마이너스 2인 애가 6개가 있는 거고요. 플러스 1인 애가 12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걸 다 합쳐보면은 산화수가 0이에요. 0. 근데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탄소도 산화수가 0이 돼야 돼. 그러면 이제 이 반응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전자를 4개를 뺏기고 있다가 전자를 안 뺏긴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를 뺏겼다가 안 뺏겼으니까 전자를 얻는 효과 뭐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아무튼 얘는 산화수가 플러스 4였는데 0이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환원되었다 뭐 이렇게 불러주는 거야. 산화수라고 하는 걸 세야지 이걸 사실 알 수가 있어요. 엄청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O2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혼자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 뺏고 얻고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건 산화수가 0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산소나 여기 있는 산소가 마이너스 2였는데 0이 되는 거예요. 0. 마이너스 2라는 거는 누구한테서 뺏고 있었는데 지금은 안 뺏고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를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러면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얘는 산화가 되는 거야. 전자를 잃어버리면 산화하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어요. 1학년 과정에서는 광합성은 외워야 돼. 이산화탄소가 환원되는 거다. 외우셔야 돼 이거.
광합성은 이산화탄소가 환원된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N은 산화가 되는 거예요. 물. 광합성은 이산화탄소가 환원되는 거다. 이산화탄소가 환원되어 포도당을 만든다. 이 글씨를 읽으셔야 됩니다. 이산화탄소는 환원되며, 그쵸? 이산화탄소 환원되며 써있잖아요. 네. 물은 산화된다. 물은 산화된다. 세포호흡은 거꾸로 가정이기 때문에 이게 포도당이 산화된다라고 하세요. 포도당이 산화되어 이산화탄소가 되고, 산소는 환원되어, 사실 수소를 얻으면 환원되는 경우가 많아요. 수소를 얻으면 수소가 전자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문장을 외우셔야 됩니다. 포도당의 탄소는 이산화탄소로 되면서 산소를 얻어 산화되고, 포도당은 산화되고 산소는 환원된다. 예? 어쩔 수 없어요. 산화수를 따지고 이럴 건 아니기 때문에. 자, 화석연료의 연소. 자, 연료들이 산화가 되는 거예요. 연료들이. 산소랑 결합을 해서 반응이 되는 거잖아요. 원래 불이 붙고 막 이러려면 얘가 산화되는 거고, 나머지 얘 이제 O2는 환원이 되는 겁니다. 자, 연료들이 산화가 되는 거야. 산소랑 결합을 해서. 그 산소는 환원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뭐 휘발유, 경유 뭐 이런 애들이 산화 환원 반응으로 열이 나오는 거고, 철의 부식. 철이 산소를 얻는 거지. 이건 쉽지, 그치? 철이 산소를 얻으면 산화된다. 근데 산소는 환원되는 거야, 산소는. 왜냐면 이제 얘가 제로가였다가 얘가 2가 마이너스 이렇게 전자를 얻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예, 산소는 환원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읽어두시면 좋습니다. 뭐 제설제나 뭐 이런 게 자동차에 잘 달라붙었을 때 자동차가 쉽게 녹쓰는데, 왜냐하면 이런 전해질 물질들이 전자의 이동을 도와준다. 그래서 쉽게 녹슨다. 바닷물 같은 데 잘 녹슨다. 잘 녹슬지 않게 하려면은 이렇게 뭐 그 산화 알루미늄과 같은 코팅막 같은 걸 만들던가, 그 다음에 아연 같은 걸 붙여놨는데, 왜 이 붙여놓느냐면 이런 거를 이제 음극화 보호라고 하긴 해요. 그런 말 쓰는데, 음극화 보호. 그러니까 철은 전자를 잘 읽는데 아연이 더 잘 잃어줘요. 그러니까 철이 녹슬기 전에 아연이 전자를 잃어줘. 왜냐면 칼칼나마, 아라, 철, 니준합수, 구순, 백금이거든. 아연이나 마그네슘이 먼저 산화되면 철의 부식을 막아주는데, 이런 거를 음극화 보호라고 한다. 자, 과일이 갈변되는 것도 산화 환원 반응이고, 철가루를 이용해서 손난로, 그거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요. 과산화수소로 소독할 때도 과산화수소를 바르면 기포가 발생하는데, 그 기포에 산소가 많아, 산소. 그 산소가 세균을 죽이는 거야. 세균을 산화시켜서 죽이는 거야. 그래서 표백제 이런 것도 산소나 뭐 그런 걸로 이제 표백시킬 때 산화 반응 일어나는 거고요. 반딧불에 이제 요것도 산화 반응이다. 루시페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되는 과정이다. 은수저 녹제거. 은수저의 녹이 옆에 있구나. 은수저가 보통은 이렇게 황이 붙어있는 요런 상태가 되면은 이제 황화은이 돼가지고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옛날에는 이제 은수저로 밥 먹다가 이제 이게 은수저가 검게 되잖아. 그럼 독 탔다고 막 하는데, 왜냐면 이제 이게 황이랑 결합을 하면 검은색이 잘 됩니다.
이제 그런 애를 알루미늄에다가 넣고 막 이렇게 끓이면 알루미늄이 전자를 줘요. 그래서 얘는 뭐 된 거야?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산화된 건 산화. 그러면서 은은 환원됩니다. 은은 환원돼요.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온다. 뭐 렘브란트 화가의 그림인데 뭐 이렇게 뭐 이걸 하나하나 반응 이용한 거 되게 쓰는 거네요. 넘어가고 자, 개념 확인 문제를 마저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8번부터 11번까지 하면 되겠네요. 자, 요거 볼게요. 열을 방출하는 반응을 모두 고르시오. 이게 그러니까 반응들을 다 알아야죠. 이거는 메테인의 연소 반응입니다. 연소 반응. 열 나오는 거 맞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산화철을 이렇게 재련하는 과정이야. 근데 이거는 이 반응이 가라고 막 가열을 해주는 거야. 얘네가 불타가지고 열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흡열 반응. 왜냐면 이거 용광로에다가 집어넣고 막 가열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흡열 반응이고, 이거는 광합성이잖아. 보면 알아야 되는데 이게 광합성인지. 광합성도 열을 흡수하는 거, 빛에너지 흡수하는 거예요. 이 광합성인지 아셔야 되고, 가마 열을 방출하는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자. 지금 이게 엽록체가 지금 여기 들어갈 때 이산화탄소 들어가는 거 아시죠? 네, 포도당 나오고 이제 산소 나오는데 이때 뭐가 일어나냐면 이산화탄소가 환원되어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외우셔야 돼. 이산화탄소는 환원이 돼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거고, 요거는 이제 세포호흡 과정인데 세포호흡. 포도당이 산화되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거야. 포도당이 산화되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A, B에 해당하는 물질은 다 썼고요. 네, 화학식으로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CO2와 얘도 CO2네. 둘 다. 그 다음에 철의 부식은 철 제품의 외관뿐만 아니라 강도 등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철의 부식을 막기 위해 도금을 하기도 하는데, 도금이 철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원리를 한 문장 쓰기 어렵네요. 뭐 이런 거는 이제 물이나 산소와 접촉을 뭐 막는다. 물이나 산소 이런 접촉을 막아주면은 철의 부식을 더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자, 이런 거는 산화 환원 반응인데 원인이 되는 화학 반응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물질의 화학식 산소 씁니다. 산소. 산화 환원 반응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는 산소입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제를 좀 푼 다음에 문제는 풀고 가도 되지?